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20년 1회 이론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CRM에 대해서 나왔네요. 요거는 뭐 한 5회에서 6회당 한 번 정도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지식관리 시스템이 뭔지 아시는 게 더 좋습니다. 4번 문제는 CRM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KMS, 지식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즘 좀 잘 나오는 건 이제 2번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IaaS 또는 IaaS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파스, 사스까지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본 살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에 3번에 파스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IaaS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ERP 도입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ERP는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 각각의 이런 것과는 알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ERP 도입 시 구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에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as is 파악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분석 단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구축 단계에서 패키지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 진행한다. 이것도 틀렸고요. 4번에 구현 단계에서 시험 가동 및 시스템 평가를 진행한다. 이게 가장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문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두 번째 줄에 재설계, 이게 리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ERP 문제는 개당 2점이긴 하지만 나오는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지간하면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인적자원관리 방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인적자원관리라는 거는 이제 HRM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한 인력 채용 그리고 급여 지급 요런 것들의 단순한 업무 요런 것들만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의 전략이랑 맞물려서 조금 광범위하고 중요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기 때문에 관리자 그룹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것은 맞는 답이 아닙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디베스처, 리스트럭처링 그리고 전사적 품질 관리까지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밑에 요약 내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를 경쟁력 있게 재편하는 혁신 기법, 요거는 리스트럭처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문제까지는 잘 나오지 않던 내용인데요. 2020년부터 해가지고 요즘 쭉 잘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2021년 4회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3회 연속 나온 적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과정적 인사관리랑 기능적 인사관리는 밑에 첨부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적 인사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사계획, 인사조직, 인사평가를 제외한 4번 임금관리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 다 직무평가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적 평가와 비계량적 평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열법과 분류법이 비계량적,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이 계량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류를 해가지고 매긴다 라고 했으니까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도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죠. 이거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직무 전문화에 대한 내용 이 4가지를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띄워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 중에서 방금 말했던 순환, 확대, 충실화, 전문화 이렇게 4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키포인트가 숙련도를 증대시키고 목표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직무 전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외부 모집의 단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외부 모집이랑 내부 모집에 대한 차이에 대한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첨부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1번 탈락자의 사기 저하 이 문제는 내부 모집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기는 하는데 많이들 틀리시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요,
타당성, 수용성, 신뢰성, 실효성까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앞에 자료를 가리고 뒤에 내용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고 이게 타당성인지 수용성인지 신뢰성인지 실용성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 자체에서 적재적소를 말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균형주의, 경력기회 개발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적재적소라는 거는 어떤 부서에 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3명의 인원을 보충해주고 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명의 인원을 보내주는,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필요한 인원을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 공부를 했다고 또는 인사 공부를 했다고 인사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접을 봤을 때 어떤 지원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부서가 아니지만 자리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전체의 적재적소에 들어가려면은 나한테도 이제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력기회 개발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 면접에 대한 거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구조화 면접이랑 비구조화 면접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면접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패널 면접이라고 합니다. 패널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훈련 방법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액션 러닝, 감수성 훈련, 그리드 훈련, 역할 연기법 전부 다 잘 나오는 훈련 방법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키포인트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부터 학습이 이루어진다. 행동지향적 교육 방식이다. 여기에서 이제 액션 러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의 키포인트를 더 주자면은 교육훈련의 제3의 물결, 요렇게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교육훈련 평가 방법 4단계. 요거는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올 때마다 틀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평가 방법 4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이렇게 표가 나와져 있죠. 요거를 보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평가에 대한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회차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 조금 나왔네요. 그래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틀린 문제들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환배치의 유형, 이거는 교정적 전환배치, 생산 판매 변화에 의한 전환배치, 순환근무, 교대근무 이렇게 있습니다. 하단에 자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면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상사와 부하의 갈등 심화의 시에 하는 전환 배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이제 교정적 전환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개발 3요소, 요거는 경력 목표, 경력 계획, 경력 개발 이렇게 3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 목표는 내가 도달하고 싶은 지위를 말하고요. 경력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경력 개발은 경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개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획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나 개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요거를 경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요것도 정말 잘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알아봐야겠죠. 이제 변화 담당자로서의 기능을 말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변화 담당자의 기능 중에서 이제 변화 유도자에 대한 기능을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15회 정도 강의를 하면서 또 한두 번밖에 못 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내용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번에서 변화 유도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거는 2번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주관식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리더십은 내용 자체를 다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카리스마하고 코칭, 셀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리더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셀프 리더십입니다. 21번 문제. 임금 체계의 결정 기준으로 그 연결이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표에도 한번 띄워드리기는 할 건데요. 필요가치 기준은 이제 연공급을 말하는 거고요. 직무수행 능력 기준, 이게 직능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업원 가치 기준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치 기준은 성과급이라고 하고요. 직무가치 기준은 직무급이 되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이게 어떤 기준인지도 잘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종업원 가치 기준이 요즘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주세요.
22번 자격금 임금제의 단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점이 아닌 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4번은요 직무급의 단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법정복리후생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이거 법정복리후생하고 임의복리후생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단에 자료 띄워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법정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거는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복리후생제도의 설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복리후생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가 직원들한테 복지를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되고요. 직원의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혜 범위는 가능한 한 넓게 한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욕구 조사를 해서 설계하면 종업원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종업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이것도 요즘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도 변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2회당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거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자료 띄워드리겠습니다.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26번. 이거는 아는데 잘 안 떠올라가지고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거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전부 다 합쳐서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27번. 소득세 과세 방법 중에서 원천이나 유형이 다른 소득을 모두 하나의 과세 표준에 합하여 과세하는 방법. 하나로 통합한다. 종합과세라고 하죠. 분류과세랑 분리과세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근로자가 24시간 중 어느 때나 근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형태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원래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요즘에는 24시간 선택적 근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랑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두 개를 구분을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원격 근무제. 이게 요즘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이제 집에서 자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원격 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시험 문제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요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29번 문제를 봐도 원격 근무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잘 나오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29번에 지금 교대 근무제, 요거는 교대 근무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집중 근무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30번에 동일한 직능을 가진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형태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형태 이런 거를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1번은요 내용도 중요한데요. 이게 글로만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그림으로 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는 시험에 100% 출제된다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2번 요것도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내용 한번 딱 띄워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숍제도, 변형적 숍제도, 그리고 체크오프 제도까지. 요즘은 체크오프 제도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언제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그런 게 이거를 영어로 쓰라고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내가 답을 알아도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에이전시 숍인데. 영어로 내란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문제 자체에서 영어로 쓰라고 했으니까 에이전시 숍 영어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글로 쓰라고 해요.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에이전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3번 쟁의행위 때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조정, 중재, 긴급 조정이 있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거치는 특별한 조정 절차이다. 원래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 결정을 한다. 여기가 키포인트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긴급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3번의 정답은 긴급 조정입니다. 이론적 총평은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던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도 못 맞힐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시험 보실 때 잘 안 나오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틀렸던 거 제가 밑에 자료 많이 첨부해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바로 찍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